이 원래 9월이라 함은 약세장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참 올해는 8월도 그렇고요. 9월도 참 강한 모습으로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거래일마저도 강세로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. 다우존스 지수는 0.15%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. 나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장 상승폭이 높습니다. 약 0.5%가량 상승 보였는데 엔비디아의 2%대 강세가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. S&P 500 지수 역시 0.26% 상승하면서 특히나 이 장중에는 계속해서 이 셧다운 우려에 등락하는 모습을 보인 3대 지수였지만 특히나 장 마감 직전에 분기 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빅테크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낙폭이 되돌려지는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. 그럼 밤사이에 이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살펴보시죠.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우선 이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보기에 앞서서요. 우선은 기본적으로 히트맨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엔비디아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는데 2.6% 이 장 중반만 하더라도 약 2% 초반대의 상승이었는데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기 말 장 마감 리밸런싱 때문에 수급적으로 개선된 측면이 컸습니다.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M7들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. 그나마 이 장중에는 엔비디아 혼자 독주하는 모양새였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까지 상승 전환하는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. 거기에 이 경기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이 제약주와 경기 방어주들은 상당히 좋았지만요. 이 은행주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. 거기에 이어서 이번 주 내내 이 후반은 특히나 갈수록 에너지, 유가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선은 국제유가죠. WTI가 62달러 선까지 추가 하락한 영향도 있었고요. 거기에 더해서 이 엑슨모빌 1.29% 하락했습니다만 전 세계 인력의 3%에서 4%에 해당하는 인력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한 점 역시 계속해서 우려감을 키웠습니다. 이어서 바로 이 시장을 움직인 이슈 세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밤사이에 셧다운 우려도 공존했지만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고요. 그것보다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진 점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. 그 배경이 된 두 가지 경제 지표 모두 부진하게 나왔는데요. 우선 첫 번째, 지난달 기업들의 채용 수요를 뜻하는 이 졸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이 8월 구인 이직 보고서라고도 하는데 이게 723만 건가량으로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만 이 세부적인 항목을 보자면 여전히 우려감을 키울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. 우선 신규 채용이 11만 4천 건 가까이가 이 전월 대비해서 주저앉았는데 해고가 줄어서 표면적으로는 예상치에 부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구인 공고에 비해서 실제 고용은 부진하다는 겁니다. 거기에 이어서 이 소비 심리의 온도계라고 할 수 있죠. 9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94.2를 기록하면서 이 예상치였던 96을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또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. 소비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. 소비자들은 앞으로의 고용 시장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을 표현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10월 금리 인하 확률이 이 전거래일 89%대에서 오늘은 91%까지 이 시각 크게 올랐습니다. 또 마찬가지로 이 전일 70%를 밑돌던 연내 추가 2회 인하, 50bp 인하 확률 역시 이 75.8% 하루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. 이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환호하는 분위기였고요. 계속해서 이 예산안은 합의 실패 소식이 나왔습니다. 어제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 결국에 민주당과 이 공화당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으면서 불발이 되고 말았는데 이 밤사이 폴리마켓이 셧다운 확률을 85%까지 높여 잡았고요. 이 트럼프 대통령의
입에서도 셧다운이 현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사실 기정사실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. 이 한국 시간으로 10월 1일 오후 1시까지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셧다운으로 이어지는 건데 시장의 분위기는 사실상 비교적 차분했죠. 이 과거 사례 대부분에서 이 셧다운은 보통 단행이 되더라도 2주 내에 단기적으로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이 때문에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. 이런 이유로 시장이 현재 차분한 그런 분위기인데 실제로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셧다운이 발생하면 이 불가피하게 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해고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경각심을 키우는 발언을 했습니다. 이 말인즉슨 셧다운 사태가 2주 이상 장기화가 되거나 방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셧다운과 동시에 이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가 발생한다면 충분히 이 셧다운이 이 시장에 굉장히 강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.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번 주 금요일 현재 시각으로 발표가 될 미국 노동통계국의 고용보고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고용지표가 너무 부정적으로 나와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느니 차라리 잠정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는 것이 시장이 조금 더 순항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요. 이어서 이 밤사이의 특징주 이슈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특징주 만나보기 전에요. 이 한밤의 테마 시그널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코너죠. 우리 시장과 커플링되는 경향성이 높은 이 덩치가 작은 그런 테마들을 모아놓은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양자 컴퓨팅은 계속해서 이번 주 내에 이 매물 소화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. 특히나 밤사이에는 경기도나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이 때문에 이 양자 컴퓨팅 같이 약간은 성장주 성격이 강한 테마성 섹터들은 약한 모습을 보일 그런 확률이 높죠. 하지만 리게티 컴퓨팅의 경우에는 0.47% 독보적으로 이 강세를 보였는데요. 이 570만 달러 규모의 양자 컴퓨팅 주문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. 이어서 우주항공 드론은 굉장히 차별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. 특히나 이 파이어플라이가 밤사이에 20% 급락이 나왔는데요. 이 알파 7호 로켓 시험 도중에 폭발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실망 매물이 장 전부터 프리마켓에서부터 출회가 됐고요. 거기에 이어서 가상자산은 오늘 약간은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 보입니다. 특히나 이 도이치방크가 로빈후드의 목표가를 128달러에서 14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로빈후드는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고요. 그 나머지 종목들은 다소 수급이 제한적인 모습 나타냈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원자력과 우라늄 섹터 오늘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.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내리고 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요. 오클로의 경우에는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고요. 또 뉴스케일 파워는 아예 중립에서 언더포폼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. 이게 전반적으로 원자력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. 이어서 특징주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. 밤사이에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어준 건 역시나 오늘도 엔비디아였습니다. 이거래일 연속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엔비디아 역시나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슈는 이 시티 애널리스트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 4년간 AI 자본 지출에 2조 8천억 달러가량이 투자될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. 이 때문에 엔비디아 장중 186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요. 또 키방크 역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기존 230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UiPath와의 협력까지 체결이 됐다. 이런 소식이 장 막판에 수급을 더해줬고요. 비록 이 딥시크가 또 밤사이에 차세대 AI 모델을 출시했다. 이런 소식이 들려왔지만 신뢰성 우려로 인해서 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뉴스였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0.65% 마찬가지로 장 막판 갈수록 힘을 더해갔습니다. 그동안에 분리가 되어 있었던 윈도우 핵심 엔지니어링 팀을 다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한다는 점이 이 AI 산업에 있어서
굉장히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.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졌고요. 또 알파벳 0.39% 하락 마감됐습니다. 지난 2021년 발생이 됐었던 이 국회의사당 폭동 이후에 이 구글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한 바가 있었죠. 이 조치에 대해서 결국에 이 2,450만 달러, 한화로 치면 약 340억 원가량의 정말 대규모 자금입니다. 이 정도 규모를 합의금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요. 이 장 막판 들어서 비주얼 검색 기능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다음으로 이 테슬라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슬라는 사실 장중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장 막판에 이 플러스로 양전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. 우선은 3분기 중국 총 판매량이 상당히 좀 해석이 엇갈렸습니다.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난주 중국에서 19,300대가 이 신규 보험 등록에 가입했고요. 이 3분기 중국 내 총 판매량이 16만 5,350대 가량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% 하락한 거지만 이전 분기에서는 27% 오히려 증가한 수치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. 또 이어서 애플은 0.07%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.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이 분기말 수급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한 그런 사례인데요. 우선 밤사이 전해진 악재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미국 고용평등위원회가 애플을 종교차별 혐의로 소송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. 아마존은 1%가량 내려앉았습니다. 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스포츠 베팅 업체 팬듀얼과 파트너십을 확대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었지만 밤사이에 이 소비 심리가 워낙 위축됐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아마존 역시나 1%대 약세 면치 못했고요. 이어서 다음 추가적인 특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화이자가 약 6%대 강세 보였는데요. 오늘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백신 관련주들, 특히나 이 제약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 보인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. 이 트럼프 행정부와 화이자 기업 측이 약가 인하에 드디어 합의했는데요. 합의의 일환으로 이 제조업체를 미국 내로 옮기면서 앞으로 3년간 관세를 면제받는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. 앞으로 이 미국인들은 트럼프 RX라는 웹사이트에서 의약품을 평균 50% 할인된 가격에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웹사이트 이름이 트럼프 RX입니다.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 화이자만이 현재는 입점이 되어 있지만 지난 7월 이 트럼프 대통령이 17개의 제약사에 직접 서한을 보낸 바가 있죠. 이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동참하는 이 제약사들의 행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. 코어 위브는 밤사이에 11.7%가량 상승했습니다. 이 메타의 AI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142억 달러 규모의 이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 주가가 이때부터 프리마켓에서 9%대 강세 보이다가 점점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해 갔고요. 이 에버코어가 코어 위브의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제시하고 이 목표가를 175달러로 올려잡은 점도 유효하게 작용했습니다. 이건 역시도 오늘 엔비디아 강세의 한 가지 이유였고요. 마지막으로 울프스피드 그동안 참 기나 길었었던 이 파산 신청 관련해서 드디어 이 리스크를 벗고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약 30%가량 상승했는데 이 울프스피드 하면 실리콘 카바이드 SiC의 이 웨이퍼 1위 기업이죠. 이 기업 회생 절차를 완료했고 또 사측이요. 부채 70%가량을 줄이고 이 부채 상환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등 재무 구조 조정을 대거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때문에 안도 매물들이 상당히 들어오면서 약 30%대 강세 보인 울프스피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제약과 또 엔비디아 관련한 반도체 기업들이 약간의 강세에 시연했던 하루였네요.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추가적으로 봤고요. 이 매크로 지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국제유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. 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원유 수요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단기적인 전망이 나왔고요. 또 거기에 이 장중에 오펙 플러스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인 50만 배럴의 추가 증산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
오펙 플러스 측에서는 이 50만 배럴 건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지만 그래도 유가의 하방 압력은 막지 못했습니다. 거기에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이 4원 가까이 올랐는데요. 현재 1,404원 선까지 아직까지도 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비트코인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. 이 11만 4천 달러 선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습니다만 밤 사이에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소 부각이 된 점이 오히려 가상자산 쪽에는 악재로 작용이 된 모습이고요. 반대급부로 금은 상당히 그 매력도가 올라가면서 밤 사이 사상 최고치 또다시 경신했습니다. 0.72% 상승했고요. 이 금값이 지난 3개월 동안만 15%, 연초 대비로는 27%나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. 금 선물 가격 벌써 온스당 3,875달러 선을 돌파했고요.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이 부진한 경기 지표 그리고 그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 사이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한적인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.